미중 양국이 최근에 발표한 안보 관련 문서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져서 양국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재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NSS에선 북한 비핵화는 고사하고 북한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내놓은 군축 관련 백서에서도 기존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모두 대만 문제에 집중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는 걸 시인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 비핵화의 동력이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대국 사이의 어떤 세력 또는 분할의 일환으로 주고받기를 할 때 한반도 문제는 뭔가 이제 장기판의 졸처럼 조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도. 그럼에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유효하다는 입장.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거나 미북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NSS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도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NSS를 통해 군사적 우위 유지를 통한 대만 분쟁 억제가 우선순위라고 밝힌 것을 두고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미국은 제1도련선 어디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거라고 밝혔는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미국의 방어선인 제1도련선 안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성과는 두드러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복된 외교 안보 역량을 토대로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로 실종됐던 외교 안보를 정상화했다고 자평하며 가장 큰 성과로 굳건한 한미동맹 부활을 꼽았습니다. 오랜 염원이던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권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실은 농축 재처리 권한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국방 예산 등 크게 3개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미국과 실무 협의에 돌입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년 전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026년이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대북 확성기와 방송 중단 등 유화적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그럼에도 한미, 한일, 한중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남북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주변 국가들하고의 연대를 강화해 나간 노력 계속하고 그걸 가지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합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 단절을 일찌감치 선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뿐 아니라 남북 대화 성사를 위해 어떤 유인책을 준비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조건과 환경이 되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은 군사적 훈련 측면뿐 아니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한미 연합훈련을 남북대화 재개 추진을 위한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서 이례적으로 외신만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고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다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두 차례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꼽았습니다. 이어 핵잠에는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된 것이 아니라며 핵잠 건조가 핵 확산 금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대원칙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체 핵무장론은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핵무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국제 제재, 경제 제재 견뎌야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겠냐? 우리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한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도 조정해 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에 하나겠죠.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나 무인기 침투 등을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소위 우리말로 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양국 국민의 정서가 얽혀 풀어내기 쉽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중일 간 갈등에는 한쪽 편을 들기보다 중재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인데도 소통은 완전히 단절됐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평화체제가 확고히 구축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는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한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 간에도 한 라인은 있는데 남북 간에는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한 기반 위에서 북한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선의를 전달하고 의심하면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 두 번 얘기하는 게 낫겠죠.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죠.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흡수해선 뭐하냐며 일단 대화하고 평화 공존하고 그 다음에 통일을 얘기하자면서 점진적 단계적 통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상황에 따라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얘기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한미훈련 축소나 연기를 쉽게 얘기할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중 갈등 국면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적 원칙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외교 지평이 오히려 확 넓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자유무역 질서라며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